브라질의 한인 식당 안, 브라질 출신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큰 소리가 나면서 복면을 쓴 강도들이 들어옵니다. 엎드리라는 말에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멀리 도망가는 남편. 아내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 살고 있는 아나입니다. 지금은 경찰을 직업으로 삼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직업을 선택한 건 제 인생 중 일생일대에 겪은 한 사건 때문인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무서운 것이나 폭력적인 사건에 회피 성향이 컸어요. 솔직히 겁쟁이였죠. 다른 친구들이 한 아이를 폭력적이게 행동하면 저는 그걸 선생님들에게 이르지도 못했어요. 그 폭력적인 아이들이 저한테도 똑같이 행동할 것 같아서요. 한마디로 엄청난 겁쟁이였죠. 제가 이렇게 겁쟁이로 큰 건 기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제가 외동이었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셔서 저는 늘 외로운 환경에 자라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직장 문제로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잠시 살다 온 적이 있었어요. 브라질에 있을 때보다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아빠의 급여가 넉넉했는지 엄마가 굳이 직장에 안 다니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늘 항상 바쁘던 엄마는 미국으로 가서는 여유 있는 주부의 삶을 누리셨죠. 엄마의 입장에서는 저와 아빠를 돌보시느라 나름 바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화창한 날이었어요. 아빠가 급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다고 하시면서 엄마한테 가져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감기 기운 때문에 학교를 안 간 저는 엄마와 함께 아빠의 회사로 찾아갔죠. 저를 혼자 집에 두시기에는 엄마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빠 회사에 갔다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오전 8시쯤 넘어서 집을 나서서 아빠가 있는 세계무역센터로 갔었던 것 같아요. 아빠 회사랑 저희 집은 30분 정도 거리였죠. 처음에 아빠는 엄마한테 회사로 올라올 수 있냐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픈 저를 혼자 차에 둘 수 없다고 하며 아빠가 내려오라고 했죠. 아빠는 하는 수 없다며 밖으로 나오셨어요. 아빠는 회의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고 하시다면서 저에게 회사 근처에 있는 맛있는 도넛 가게로 저랑 엄마를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 딸 아픈데 이 도넛 먹고 힘내야지 하며 아빠가 저에게 도넛을 건네주셨어요. 맛있겠다며 받아들고는 자연스레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비행기가 너무 낮게 비행하는 것 같더군요. 엄마 비행기가 부딪힐 것 같아.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비행기가 아빠 회사 빌딩에 부딪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일대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기 시작했죠. 그날은 바로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일명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회색 먼지가 뒤덮이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엉킨 차량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뛰어가는 부모님의 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꿈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전쟁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아빠가 사준 도넛 상자를 놓쳤고 그 상자를 줍는다고 저는 그만 엄마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틈에 섞여 저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몰라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손을 탁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키가 큰 경찰분이었는데요. 그는 저를 번쩍 안아들고는 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자신의 목을 꼭 끌어안으라고 하셨죠. 저는 제가 무서운 만큼 그의 목을 꼭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 큰 경찰에게 안겨있던 터라 부모님은 멀리서 저를 찾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감사 인사를 하려는 찰나 그 키 큰 경찰은 제게 찌그러진 도넛 상자만을 안겨주고는 어딘가로 급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꿈은 경찰이 되었습니다. 저를 부모님께 데려다준 경찰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분이 정의롭게 저를 보호해준 것처럼 그날 이후 저는 위기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저의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 피해를 입는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9.11 사태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분노와 슬픔이 들끓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중심에서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 범행이 일어났기에 정말 충격적이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죠.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고민 끝에 뉴욕을 떠나 브라질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꿈은 포기하지 않았죠.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더군요. 또 하나는 제가 경찰이 되는 것이 저를 도와준 경찰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커서 다행스럽게도 저는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경찰이 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고서였습니다. 저는 악질 범죄자를 쫓으며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주차딱지를 끊거나 잔뜩 술에 취해서 행패 부리는 사람을 뒤치다꺼리하고 자전거 도둑을 잡기 위해 CCTV를 뒤지는 일, 소매치기를 당해서 온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 등등의 사사로운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운을 불어준 것이 한국인 남자친구인 민석이었어요. 민석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지인들의 생일 파티라든가 결혼식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진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 있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먼저 민석이 한국인이라서 더 호감이 가긴 했어요. 한국 남자 특유의 세련되고 다정한 매력이 있거든요. 가장 크게 호감을 느꼈던 점은 제가 경찰이 되고 나서 항상 듣는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경찰 일이 위험하지 않냐는 말 혹은 경찰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는 질문이죠. 특히 과잉 진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저를 권력 남용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들이 그런 것이 아닌데 억울할 따름이었죠. 그럴 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큰 기복 없이 저를 평범한 여자로 온전히 바라봐줬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민석과의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 문화적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공적인 업무를 제외하면 개인 간의 약속 시간에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도착하는 건 결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은 15분에서 30분 정도 길게는 2-3시간 정도 늦게 오기도 하지요. 민석과 첫 데이트할 때 저는 브라질 특유의 시간 개념으로 30분 정도 늦게 갔어요. 그때 민석은 제가 본인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집에 다시 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민석을 더 좋아한 터라 지금은 제가 한국인 민석의 성향에 맞춰서 철두철미하게 시간 약속을 지키는 편이에요. 시간 개념은 제가 한국인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과 만날 때 한국식의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며 친구들한테 잔소리도 하죠. 또 다른 민석의 특징은 손이 엄청 빠르고 부지런했어요. 보통의 브라질 남자들과는 달랐죠.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아침 준비도 했어요. 특히나 요리를 할 때면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설거지하는 속도도 압도적으로 빨랐고요. 무슨 일이든 빠릿빠릿하게 책임감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민석의 모습에 민석과 결혼하는 여자는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었죠. 다만 민석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군대 이야기만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해병대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일절 모르는 저로서는 공감하기 어려웠지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더 자주 이야기해서 곤욕이긴 했어요. 특히 민석이 수영을 잘했는데 바다로 휴가를 가는 날에는 해병대라는 단어를 몇 번을 듣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해병대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평소에 민석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해병대라는 말만 나와도 질색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굳이 티는 내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할 때 민석의 자부심이 엿보였거든요. 민석은 본인이 해병대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스포츠 슈터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자격증이 있으면 브라질 정부의 총기 등록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은 총기를 수집할 수 있고 스포츠 사격 및 사냥 활동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새롭게 본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비번이라서 민석과 함께 밀린 집안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장보기 같은 일들이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민석이 오랜만에 한인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제가 가끔씩 김치찌개를 끓여주는데도 민석은 늘 그 한인식당에서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좋아했어요. 저는 한국인의 손맛을 흉내만 낼 수 있을 뿐 따라가려면 저는 좀 먼 것 같아요. 민석이 저한테는 제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더 맛있다고 했지만 여자의 눈은 못 속이죠. 딱 봐도 민석은 그 한인식당에서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을 때 더 행복해했어요. 저만 아는 민석의 표정이 있어요. 맛있는 걸 먹을 때 짓는 특유의 표정이 있죠. 왼쪽 눈썹만 치켜 올라가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 표정이요. 그 표정이 한인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을 때 딱 그때 나온답니다. 주 7일 중에 6일은 제 취향대로 브라질 요리를 먹기 때문에 흔쾌히 민석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지만 유명한 한인식당인 만큼 저희처럼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찾은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희는 김치찌개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총을 높이 치켜들고서 사람들한테 다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가려고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아이를 인질로 잡아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간 아이가 다칠 것 같았죠. 사람들은 인질로 잡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강도의 말대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비번이긴 했지만 외출할 때는 항상 후신용 총을 가지고 다니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강도가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더군요. 경찰이라서 이런 일을 연습도 해본 적이 있고 심지어 현장 경험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일반 시민들로 가득한데 동료들 없이 저 혼자 2명의 강도를 제압해야 한다니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남편이 함부로 나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어느 틈엔가 도망을 가고 있더군요. 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어느새 식당 출입구 앞에 있더군요. 솔직히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괜한 짓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황을 살피니 제가 낮은 보폭으로 식당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핸드폰을 사용하면 그 강도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강도들의 눈을 살피며 이 근처 경찰 동료에게 제가 지금 처한 상황과 식당 위치를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게 되었죠. 갑자기 남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남편이 제발 튀는 행동을 하지 말길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일단 강도들의 눈치를 살피며 동료 경찰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느새인가 강도 가까이에 다가간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를 붙잡고 있는 강도를 향해 몸을 던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강도는 벌떡 일어나더니 총으로 남편을 겨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날렸지만 이미 발사된 후였습니다. 반전은 총소리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도가 가져온 총은 바로 장난감 총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곧바로 그 남성을 향해 몸을 던질 수 있었고 식당에 있던 다른 분들도 함께 도와주셔서 그들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달아나는 강도들을 향해 저와 제 남편은 총격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당연히 제 연락을 받고 온 동료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죠. 여자 경찰을 얕잡아 보던 동료들은 한 건 올렸다며 웃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을 잃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나중에 남편에게 왜 도망가지 않고 아이를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병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더군요. 저의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극히 큰 경찰 아저씨의 어렴풋한 얼굴이 남편의 얼굴 위로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리고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경찰인 제가 나섰을 텐데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를 잃지 않으려고 선택한 그 무모하고도 현명한 행동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귀신 잡는 해병이 강도쯤이야 하며 웃기도 했지요. 그날 이후 민석은 제 남편이지만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은 남편이 한국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을 동료 경찰들한테 자랑하기도 해요. 다른 때 같으면 약해 빠진 여경의 이야기에 시큰둥하게 받아들였을 동료 경찰들도 이번 강도 사건을 계기로 조금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았어요. 항상 제 남편 민석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민석의 나라인 한국에 호감이 더 생기기도 했어요. 예전에 한번 짧게 다녀왔는데 그때도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민석과 한 달 정도 지내다 오기로 했어요. 일단은 민석의 가족들을 만나고 에버랜드랑 찜질방을 가보기로 했고요. 혹시 또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한국에 가서 꼭 가봤으면 하는 추천 경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전 세계 100가지 감동 이야기로 여러분 하루의 작은 힐링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월드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감동 이야기 월드백